평창의 한 작은 식물원이 이 사람은 아베다, 아베를 지칭해서 만든 거다 하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냥 빌미를 찾으려고 말하자면 일본이 시비를 거는 거죠. 전주한 일본 대사도 일국의 대통령 재앙으로 표현을 제목을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꺼냈던 카드인데 이게 이제 국제 분쟁으로 비화가 되는 상황이고 사망 코너의 책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로 착한 일본인 나쁜 한국인 역사를 날조하는 반일 국가 한국. 일본 정치 세력들은 혐한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좀 지지하게끔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 서점 가봐라. 혐한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나 멋있네. 근데 한국 태도가 마음에 안 드네. 아베 왔다 어쩔래? 이거 아베가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정치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거를 사전에 차단을 한다면 이런 국제 예양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그 화살이 정부로 오게 된다. 한복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앉아있는 소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무릎을 꿇고 소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평창의 한 민간 식물원에 세워진 조형물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조형물이 공개되자 일본 언론들은 이 남성이 아베 총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정부도 그게 사실이면 국제적인 예의상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주는 평창의 한 작은 식물원이 갑자기 뭐 한국, 일본 온갖 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식물원에 있는 한 조형물 때문이거든요. 조형물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조형물인데요. 딱 보면 이제 소녀상이 앞에 앉아 그 앞에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남성을 두고 일본 정부에서 이 사람은 아베다, 아베를 지칭해서 만든 거다 하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목은 누가 지은 거예요? 이게 그 2016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식물원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지은 건데 이 작품의 이름은 그 소설가 조정래 씨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베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일부러 죄 있는 자는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라는 의도 아닌가. 이제 아까 그 얼굴 클로즈업 했던 그 사진을 보면 꼭 그 아베를 지칭해서 만든 조형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걸 보면 옆모습이 좀 닮긴 닮았어요. 옆모습이 귀를 한번 클로즈업해서 않을까. 아베가 귀가 특이해요? 아베의 귀를 보면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아직 이제 오픈은 안 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식물원이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불이 한번 나면서 거의 8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조형 재개관을 하면서 조형물 제막식도 함께 하려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청와대 대변인 정도일 거예요. 아마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일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자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그 다음 날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이 아베 사죄상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 입장은 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제 김인철 대변인이 국제사회에서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자급 인사에 대해 그러한 국제 예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포즈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네. 자세가 일본에서 도게자라고 한대요. 땅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린 행위를 도게자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거의 할복만큼 그러니까 치욕적인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본 정부나 이제 언론에서 좀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치스러운 어떤 관습이라는 거야.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리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일본이 발끈한 거죠. 저로서는 그냥 빌미를 찾으려고 말하자면 일본이 시비를 거는 거죠. 아. 사실 보세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나 현상이나 혐한이라고 하죠. 그런 개념으로 그 모욕적인 그 발언이나 그렇죠. 얘네는 출판을 해요. 아예 네. 책을 내버리는 그런 서점에 가면 아예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혐한 코너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국제 예양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앞에서만 그렇게 해야지 외교부 대변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정부 대변이 나와가지고 뭐 국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대응이 난 이 상황에서는 정답이다. 그러면 외교부 대변인이 좀 성급했다. 국제 예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답변을 하기 전에 좀 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거 만약에 이런 국제 예양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이게 그 화살이 정부로 오게 된다.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계속 하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혐한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작품들에 대해서 싹 소각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때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 저기 김선환 기자 현장 취재를 네. 했을 때 그 식물원 원장님은 어떤 그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이슈가 되니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촬영도 못하게 할까 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촬영은 언제든지 와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 언론이나 극우 언론사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일본 서점 가봐라 혐한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아베를 지칭한 건 아니다. 근데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아베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와전이 된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과를 하는 이 인물이 아베였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은 아직도 그대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식물원 측은 잘못된 보도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거는 이 소녀에 대한 잘못을 해서 누군가 사죄할 대상을 한 사람으로 정했을 뿐이지 이게 자연인 아베를 지칭해서 만드는 그런 작품은 아니다. 근데 지금도 아베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일본 방송하고 그랬어요. 실제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이런 지금 논란이 좀 예민한 과잉 반응이라고 보는데요. 혐한 반응 나오지만 사실 그 전주한 일본 대사도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에 문재인 한국의 재앙이라는 책도 냈어요. 네, 전주한 일본 대사.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람 모토 마사토시라는 그 사람은 대사인데, 좀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정말 일국의 대통령 재앙으로 표현을 제목을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했는지 이렇게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았거든요. 책 내용에 보면은 이제 문재인은 독재자다, 한국이 재앙이다, 일본을 적국으로 만들었다,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은 민간인이 한 것이고 이런 책 제목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파급력도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19에 제대로 아베가 대처를 못해서 입지가 좀 위축이 되니까 뭔가 좀 공격할 거리를 만들어서 좀 밀집된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영원한 속죄라고 이름을 작가가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베 속죄라고 붙였다 한들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개인의 그냥 개인이 표현하고 싶은 자유를 행사를 해서 만든 것이고 또 표현의 자유는 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정말 기본권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저기에 국비가 투입됐다거나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됐다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빌미가 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 사유재산 안에 사비를 투입해가지고 예술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거는
그냥 빌미 잡아가지고 외교 문제로 비화시켜서 뭔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한일 간의 이게 갈등의 어떤 변환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게 이제 재작년입니다. 2018년 10월이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꺼냈던 카드인데 이게 이제 국제 분쟁으로 비화가 되는 상황이고 우연치 않게 그런 상황에서 이 영원한 속죄라는 조형물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발끈하는 어떤 주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국민들의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7월 29일 강원일보 기사에 달린 좀 댓글을 살펴봤는데요. 작품은 작품으로 보자. 암튼 굿작. 그리고 절하는 조형물에 아예 이름표를 붙이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아따 멋있네. 근데 한국 태도가 마음에 안 드네. 아베 왔다 어쩔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지만 타 국가의 수장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을 주지?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 좀 갈렸습니다. 대체적인 여론이나 어떤 흐름들은 일본이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하고 네.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와 꼭 뭐 원수처럼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들 가운데에는 네. 한국을 상당히 호감을 갖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본 국민들은 좀 한국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반정부 분위기가 이제 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 자체는 한국의 대책이나 대응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정치인들은 이상하게 이제 한국을 따라가거나 하면은 오히려 집권을 더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겁을 먹는 듯한. 최근에 뭐 일본에서 지금 하루에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동요했다는 보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정치 세력들은 혐한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좀 지지하게끔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면이 좀 강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혐한 코너의 책들은 대부분 네. 베스트셀러래요. 그러니까는 잘 팔리니까 계속 만드는 건데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그 어떤 책들의 제목이 이렇게 잘 팔리는지 내용이 되게 웃겨요. 제목이 착한 일본인 나쁜 한국인. 이게 역사를 날조하는 반일 국가 한국. 한민족은 역사의 가해자. 날조된 직용공 문제. 갈치와 광대의 나라. 뭐 이런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수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애독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아까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우리 사설 식물원에서 어떤 동상을 만드는 게 자기 돈을 들여서 네. 자기 식물원에 이런 동상을 세우는 게 문제가 될까? 외국 원수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모욕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됐죠. 과거에 폐지가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민간인이 설치한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누구를 뭐 모욕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뭐 명예훼손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뭐 크게 형법적으로나 뭐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원수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이제 협박을 하거나 이제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7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관계에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를 제한하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외국 국기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는 형법이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네. 그 나라에 공용하는 국장을 손상하거나 제거, 이제 오욕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우리 있습니다. 뭐 예전에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성조기 불태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적용되는 그렇죠. 조항이죠. 뭐 미문화원 방화 사건 뭐 이런 거. 그게 거기에 나오는군요. 네네, 이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모욕하거나 우리나라 태극기를 뭐 모욕하거나 훼손하거나 이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을 모욕을 했다 그러면
직접 고소하시면 돼요, 모욕죄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을 모욕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친고죄라서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고소를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논란이 된 조형물은 식물원 원장님은 절대 철거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와서 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 않아요? 네. 그 소녀상 옆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 엎드린 남자를 깔고 앉아서 찍으시는 분도 있고, 뭐 발을 올려서 찍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다 표현의 자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좀 이게 한일 관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걱정하는. 강원도도 지금 일본 도토리 현하고 20년 넘게 교류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번 좀 논란이 좀 불똥이 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25주년 자매결연 25주년에서 채무순지 다 약식으로 했죠. 예, 그런 것처럼 유지는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안 자체가 강원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2005년에는 그 당시에 일본 도토리현 현 지사가 영유권을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했을 때 이제 3년 동안 잠정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딱 그러한 비슷한 이게 이제 외교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대 국가의 테이블에 자꾸 올라서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못 대응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일 수도 있고 근데 소녀의 아버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속죄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굳이 뭐 일본이 이걸 아베라고 지칭을 해서 시비를 하고 빌미를 만들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도 대응을 하지 않거나 이거 아베가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정치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거를 사전에 차단을 한다면 도토리현과의 문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지난해 한일 무역 갈등 때문에 반도체 그 부품들 수출을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해버렸어요. 바이어를 잃을까봐 오히려 지금 일본의 그 중소기업들을 반도체 부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뭔가 양국 간의 앞으로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촉발된 뭐 내부의 어떤 불만들 이런 걸 또 한일 관계 속에서 뭐 빌미를 좀 잡아서 불만을 외부로 좀 돌리고 그게 그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헤드라인 해볼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항상 정별림 변호사님이 뽑아주셨는데 이번에 좀 다르게 이무원 선배님이 오늘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모르셨군요. 네. 제가 선정위원이 변호사님도 이번에 또 헤드라인 직접 뽑아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녀상 앞에 남성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딱 듣고 딱 와닿게 하면 되십니다. 그래요. 딱 와닿게. 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되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 한일 관계. 네. 계속 설득하는 계속 보고 계신데 안 보셔. 반응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적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남성에 집중하지 말고 소녀상에 집중을 해달라. 그렇죠. 소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인정해야죠. 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까지는 제 거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딱 오늘 이 주제에 한정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재발절인 아베. 민간인 조형물을 논란으로 만드는 것이 더 문제. 야, 이거 우리 유튜브 썸네일로 써도 되겠는데. 쓰셔도 됩니다. 저작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하죠? 네. 이거 당선. 오늘의 당선작은 김선아 기자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발절인 아베도 너무 좋았는데 길어.
그래. 소녀들이 지켜보고 있다. 잘못한 건 인정해야죠. 알았니? 좋습니다. 일본 아베를 따르는 무리들이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